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러 군사 협력을 우려한다면서 북러 간의 추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1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최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회담으로 본격화된 양측 군사협력의 추가 방안과 푸틴의 북한 방문 일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양측의 군사적 지원 확대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 첨단 군사기술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대북 지원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미 북한에 하역한 러시아 선박의 컨테이너에 초기 물량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는 최근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And we now have information that North Korea has delivered arms to Russia for use in Ukraine.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확대는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면서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대응책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에서 북러 무기 거래 정황을 폭로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적극 문제를 제기하며 무기 거래 조력자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17일 V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정치적 또는 다른 어떤 지원도 중단할 것도 촉구한다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또는 어떤 종류의 지원도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핵무기를 주제로 지난 16일 개최된 회의에서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 대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은 국제 안보 환경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 영내 안정에 위협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무모한 추구는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자신들이 표결한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인 무기 이전을 북한과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스페인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일제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각국의 발언에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은 반박권을 요청해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이것은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부의 김성훈 참사관도 반박권을 통해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연합 방위와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중동의 무장단체에게 핵무기도 쉽게 판매할 수 있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로버트 조셉 전 미국 국무부 군축국자안보 차관이 경고했습니다.
조셉 전 차관이 17일 VOA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재래식 무기를 수출한 정황에 대해 북한은 돈을 지불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무기를 팔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중동 등의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핵기술을 판매할 가능성이라면서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래의 핵무기도 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전 차관은 북한이 2027년까지 핵무기를 최대 200개를 보유할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면서 중동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하는 이들을 포함해 불량 국가들에게 쉽게 핵무기를 팔 수 있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풍계리 핵실험장 건설과 보수 유지에 인근 16호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대거 동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비정부 기구가 새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는 핵무기 등 북한의 안보와 인권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과 인근에 있는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16호 화성관리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지난해 10월 촬영된 이 위성사진을 보면 철저한 보안, 험준한 산들로 둘러싸인 핵실험장과 정치범 수용소 사이에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풍계리 일본 갱도와 16호 수용소를 잇는 약 5.2km 도로로 지난 2005년부터 위성사진에 포착됐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17일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 발표 행사를 통해 관리소 수감자들이 핵실험장 건설과 보수에 강제 동원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현대적인 장비가 부족해 광산 채굴을 수작업과 구식 장비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면서 풍계리 갱도를 만들 때 막대한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The first explanation, of course, is that the road may be used to transport prisoners from Camp 16 to the nuclear test facility for forced labor purposes. The road was laid out and purposely cut into the mountainside, and it's capable of carrying vehicle traffic like open-bed cargo trucks, which are commonly seen in North Korea and are often used to transport people. 보고서는 그러면서 한때 2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 16호 수용소의 수감자 규모와 핵실험 건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북한 정권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정치범들을 갱도 건설에 배치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정치범을 뿌리 뽑아야 할 독초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들을 핵실험장 건설과 관리를 위해 투입하면서 방사능 오염 등의 위험을 무시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두 시설의 연관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언 등 강력한 증거가 아직 없어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런 정황은 북한 인권과 안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두 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화상으로 참여한 한국 정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핵무기 등 안보 문제와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tilization of such imagery reveals a spectrum of issues, ranging from security threats like nuclear testing to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 such as political prison camps. 이 대사는 그러면서 옛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는 짧은 기간에 이뤄졌지만 북한 정권은 정치범들을 서서히 살해하는 이른바 숨겨진 홀로코스트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시하도록 위성사진 증거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북한 무기 사용 정황과 관련해 아키바 토르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북한 무기가 이란을 거쳐 하마스에 유입됐을 것이라면서 이 무기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르 대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온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 무기는 이란에 꽤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자 지구는 우리를 공격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이 무기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르 대사는 이어 불량 국가인 이란과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한국은 양국 간 방위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첨단 기술 개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목표는 하마스의 가자 지구 통치와
테러 조직으로서의 하마스의 군사력 종식이며 또 다른 목표는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인질들을 무사히 귀환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등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엘리자베스 셀몬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아우데 발데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 등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셀몬 보고관 등 10여 명의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17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탈북민 대거 북송과 관련해 여러 국제인권기구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보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북송된 탈북민들을 범죄자나 반역자로 취급해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면서 고문 등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대우, 처벌과 사형 집행, 강제 실종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누구도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 원칙을 강조하고 중국은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남아있는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의 취임을 환영하며 터너 특사와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김 의원은 16일 성명을 통해 최근 공식 활동을 시작한 터너 특사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터너 특사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원하고 북한의 김씨 정권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6년 동안 공석이었던 이 중요한 직책이 채워진 것에 감사하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지원은 우리 대북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약 한 달 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행 여객기를 띄웠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 JS271편은 한반도 시각으로 16일 오전 8시 50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현지 시각 오전 11시 2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오후 12시 36분 편명을 JS272로 바꾼 뒤 다시 평양으로 향했으며 이날 투입된 여객기는 140석에서 150석 규모의 TU-204 기종입니다. 고려항공이 해외 운항에 투입된 것은 지난달 17일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앞서 고려항공은 지난 8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운항이 중단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평양 베이징 노선을 재개했지만 8월 29일을 끝으로 더 이상 베이징 노선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행 여객기도 지난달 17일까지 3회 운항이 전부여서 아직 정식 운항 재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